당신이 하는 연구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 쓸모없는 연구를 계속한다면 지위를 강등하고 연봉도 삭감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이 카탈린 카리코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습니다. 나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던 그녀에게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국 헝가리에 잠시 돌아갔던 남편마저 비자 문제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카탈린 카리코는 선택했습니다. 암 치료를 이어나가면서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더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해도 자신이 선택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말입니다. 그 연구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탄생시킨 mRNA 연구였습니다. 모두가 노할 때 예스를 외치는 사람 카탈린 카리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76년 학부생이었던 카리코는 헝가리 세게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mRNA를 백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mRNA를 잘 이용한다면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꿈에 부푼 그녀는 그렇게 mRNA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헝가리 세게드 대학 생화학과에서 RNA 합성과 RNA가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활성을 평가하는 등의 연구를 하며 박사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단계 나아가던 그녀는 더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헝가리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카탈린 카리코에게는 남편과 2살짜리 딸 그리고 수중에 있는 900유로만이 전부였죠. 큰 기대를 갖고 템플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이 된 그녀. 하지만 현실은 꿈꿔왔던 연구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그 지도교수가 그녀에게 쓸모없는 연구를 한다며 눈총을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며 강제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죠. 결국 의지의 카리코도 그곳을 버티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이직해 연구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mRNA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애초에 mRNA가 온도나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서 당시 기술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었죠.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표적세포에 도달하기 전에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mRNA를 동물에 주입했을 때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거 안 돼 라며 하나둘 mRNA 연구를 떠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단백질이나 화학 합성 물질 같이 훨씬 더 안정적인 물질로 많은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연구를 통해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리코 박사는 mRNA에 대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학과 정부에 연구 자금을 신청했고 벤처 투자가들이나 기업가들에게도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절. 그러던 1995년 결국 대학은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를 기억하던 카리코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곤 하죠. 그래서 저 또한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나한테는 이 연구가 전부인데 가긴 어딜 가. 계속해서 더 나은 실험을 하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당시 카리코 박사는 강등된 직위와 엔지니어보다 못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드디어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HIV 백신을 연구하던 면역학자 드루 바이즈만 박사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구실 근처 복사기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과학자들이 최신 논문을 보기 위해 복사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카리코는 이 복사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연구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가능성을 본 그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두 과학자는 이 연구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2005년 mRNA를 주입했을 때 염증 반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카리코와 바이즈만은 굉장히 고무된 상태로 이 중대한 발견을 논문으로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널에서 이 논문을 거절하게 되죠. 이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투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때 모래알 속 숨은 진주 같은 연구를 알아본 두 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스탠포드 대에서 포닥을 하고 있었던 데릭 로시는 이 논문을 보고 이거 노벨 화학상감인데? 라며 감탄했습니다. 데릭 로시, 그가 누구인가? 얼마 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였지만 이제는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제약회사 모더나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업적을 알아본 두 번째 사람은 카리코의 발표를 듣고 감명을 받은 의사 우구르 샤인입니다. 우구르 샤인은 바이오엔테크를 공동 설립한 사람이죠. 2013년 7월 우구르 샤인은 카리코에게 계속되는 지원을 약속하며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카리코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녀가 펜실베니아 대학을 떠나 바이오엔테크에 합류한다고 하자 몇몇 사람들은 웹사이트도 없는 듣보잡 회사로 간다며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고 회사도 그녀를 믿었습니다. 결국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카리코 박사와 바이즈만이 백신용으로 개발한 mRNA 기술을 빌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가온 2019년 12월 30일 국제전염병학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 우한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폐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 1월 10일 중국의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해내 유전자 서열을 발표합니다.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를 포함한 수많은 바이오 스타트업과 제약회사들이 곧바로 유전자 코드를 이용하고 설계해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카리코 박사도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mRNA를 활용해 바이오엔텍은 빠르게 백신을 개발해내게 되었고, 개발과 유통에 강점이 있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 화이자와 손을 잡고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인류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역시 모두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보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죠. 우리는 이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과학의 힘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의 CEO인 리처드 해첫 박사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치료법과 백신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개발된 백신은 약한 바이러스나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mRNA 백신은 바이러스를 넣지 않습니다. 대신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지도를 넣어주는 방식이죠. mRNA가 몸속에서 안정적으로 있고 빨리 죽지 않도록 나노입자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인체에 배달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실제 인체에 적용될 거라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방법이고, 그 파급력이 지금 어마어마해서 과학자들은 이건 노벨상감이라고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된 과학자 카탈린 카리코일 것입니다. 카리코가 40년을 넘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만큼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연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다. 다만 내 연구 결과가 승인돼서 실제 사용되는 순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기를 바랬다. 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만들려면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며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관련 전공자지만 이거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온 인류가 기원하고 소망한 대로 굉장히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백신으로 인한 희망을 품고 있죠. 백신 개발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카탈린 카리코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40년간 mRNA 연구를 쌓아놓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 인류는 백신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은 카리코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그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스토리가 세상의 주목을 받길, 그리고 그녀가 빠르게 노벨상을 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그녀의 노력과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이 이 힘든 시기를 더 빨리 끝내주길 바라며,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카탈린 카리코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과학자 열전 카탈린 카리코 편 약이었습니다.